입시를 묻다. 피기맘. 자, 문과에서 저는 오. 더 핵심이 예. 고교서열화가 이과보다 더 확고하게 적용이 되고 있다. 아, 그래요? 문과가? 그렇죠. 확실히. 어. 외고 편향이 매우 강하고, 그다음에 학교 아. 수준과 레벨을 저는 이과보다 훨씬 많이 고려하고 있다, 대학들이. 그러니까 자연계 같은 경우는 앞서 소장님 지적해 주신 거에 따르면은 자연계는 일반고가 꿀릴 게 별로 그렇죠. 없어졌는데 의대가 있기 때문에. 문과는 다르다. 문과는 확 압도적으로 아, 충격. 계열별로 쪼개봤어요, 문과는. 예. 아, 근데 이게 너무나 외고가 있기 때문에 네. 저 어학계열, 인문어학계열하고 예, 예, 예. 사회상경계열이 비율이 어떤지 제가 한번 보고 싶어서 네, 네, 구분을 해봤거든요. 네. 서울대부터 보니까 예, 예. 서울대는 인문어학계열을 동시에 뽑습니다. 저 지역균형이란 55명은 과 구분이 없어. 계열 모집을 해요. 일단 인문어학계열이라고 하면 뭐 국문, 영문, 국문, 영문, 그 다음에 이제 인문에선 사학과, 동양사학과 예, 뭐 이런 예, 거가 예. 포함이 됩니다. 네네. 근데 학교장 추천이죠. 서울대 네네. 지역균형 전형에서는 예. 계열 모집을 해요. 계열로 한꺼번에 네. 그냥 다 그리고 과 구분 없이. 정시에서도 계열 모집을 합니다. 학과 구분을 하죠. 네, 왜냐하면 네, 너무나 네. 인원이 적어가지고 네. 계열 모집을 해요. 예, 예. 학종은 9명씩 다 쪼개가지고 과별로 모집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네. 학과 특성이 있어야 네, 되잖아. 네, 네, 종교학과 온 친구야. 그렇죠. 그러면 얘 이제 그걸 고려해야 되니까 네, 네, 네. 학종은 과별 모집이고 음. 나머진 계열 모집이에요. 네, 네, 네. 어학은 네. 인문어학은 네. 봤더니 이제 비율이 학교장 추천 전형 지역균형이 20%고 네. 학종이 52%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대는 전통적으로 학종을 되게 좋아하는 네, 학교라서 네. 당연히 비율이 높고요. 올해 시험 볼 애들 할 때 그쵸. 적용되는 네. 제도 말씀. 올해 고3들. 네. 정시가 이제 28%로 약간 네. 늘었습니다. 내년에는 저게 이제 조금 더 늘겠죠. 그다음에 이제 사회계열 쪽이 네. 직윤으로 51명 얼마 안 돼요. 뽑는 인원 자체가 워낙 적어. 사회계열이면 뭐 사회학과, 네, 뭐 이제 정치, 경제학과도 포함되어 있고 정외과 예. 이런 과들이 인기학과죠, 소위. 네, 네. 여기는 외고 영향력이 좀 적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왜냐하면 대학들이 네. 외고는 이제 인문 계열이나 아. 어학 위주로 뽑겠다고 네, 주장을 네, 했으니까 네, 네. 그걸 믿는다고 쳤는데 학종 비율이 약간 적죠. 네. 그리고 그러네요. 교과 비율이 약간 높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사회 계열에 일반고 최상위권을 좀 뽑겠다는 의지가 들어있지 않을까라고 네, 보이고요. 네. 정시는 30% 정도 됩니다. 음. 상경계열도 아까 저기랑 비슷한 구조입니다. 네, 네. 사회 상경은 네. 학종이 40% 초반대. 네, 네. 그다음에 근데 상경계열 특징은 정시가 37로 압도적으로 많아. 이 문과 중에 최고봉이라는 서울대 경영이 있는 상경 그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기에서는 그러니까 네. 저기에서는 정시로 조금 더 많이 뽑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것 네, 같아요. 네, 네. 제 연대가 이제 되게 척도인데 네. 연대는 특기 전형이 아직 있어요. 오. 저게 이제 언더우드 전형이라고 네, 송도에 있는 그 예. 영어로 수업하는 예. 거기를 예. 특기 전형으로 분류를 해놔가지고 예. 거기가 114명이 있습니다. 다 어학이죠. 음. 어학. 31%의 어학을 위한 특기 전형. 저는 뭐 외고판 진짜 어학 굉장히 잘하는 네. 애들 그쵸. 뽑는. 어학판인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면접 전형이라고 학교장 추천이 13% 정도. 네. 그다음에 학종도 16%밖에 안 됩니다. 근소한 차이고 여전히 논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연대는 참 이거 배분하려면 걱정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들어가는 문과 최상위권 학생들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 거예요. 서울대나 연대를 가고 싶은데 네. 정말 조금씩 뽑아요. 인원이 너무 적어, 적으니까. 너무 적어. 학교가 아까 1,700개라 그랬으니까 이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 거죠. 네. 그다음에 인문계열 쪽은 네. 17%가 추천이고 역시 17%가 학종이고 근데 논술 9%. 더 적네요, 인원이. 네, 꼴랑 26명. 와. 저걸 또 과로 나눠야 되나? 그러니까 연대 원서 낼 때 보면 아주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 내려고 봤더니 막 4명 뽑고. 와. 명확하게 읽혀지죠, 연대 네. 의도. 우리는 공부 잘하는 놈 뽑겠다. 딴 거 다 필요 없다. 아. 연대가 확실히 정시파라는 걸 읽어낼 수 네. 있습니다. 특히 문과에서. 무려 57%입니다. 오. 어학은 외고 애들을 뽑아야 되고 언더우드가 있으니까 비율이 좀 떨어지긴 했으나 저거 빼고 나면 사실은 압도적이죠. 그러네요. 특기를 빼고 나면 뭐 여전히 60% 가까이. 반 넘게 네. 정시로.
그 연대의 문과 전략은 네. 수능 잘하는 애 뽑겠다고 확고하게 입장이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 대고 이제 막 전교 5등에서 10등권 네, 되는 네. 문과 친구들이 저 연대 저 자리를 노리고 음. 교과가 됐든 면접이 됐든 음, 학종이 됐든 음. 이게 참 깝깝한 거죠. 그러네요. 제가 그런 친구들 보면 참 날리고 싶은 생각도 드는 게 좀 그러네요. 이해가 되실지 네, 모르겠네요. 네, 그다음에 사회과학 계열이 네. 19%, 17% 오히려 학종이 적죠. 왜냐하면 저거는 외고 애들 들 뽑아야 된다 이런 지침들이 사실 있기 때문에 어학으로 몰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 네. 그럼 외고에서도 나는 사회계열을 꼭 가고 싶어. 그럼 정시로 와. 논술 아니면 정시로 와. 그리고 저쪽을 늘려놓은 거죠. 네. 논술하고 정시를 합하면 무려 64% 정도 됩니다. 인원으로 봐도 뭐 19에다 147명이니까 네. 압도적인 거죠. 네. 상경계열. 상경계열의 경우도 비슷한 퍼센트를 유지하고 있죠. 97, 20%고 17%고 예. 정시가 55%. 그래서 연대는 뭐 노골적으로 논술 시험 잘 본 애 또는 수능 시험 잘 본 애, 이렇게 시험 잘 본 애 뽑겠다. 네. 그런 의도가 뭐 노골적으로 읽힌다고 저는 보이고요. 제가 보기에 정시가 늘면서 뭐 연대가 물 만났다고 생각하고 저렇게 보니까 진짜 명확해지네요. 뭐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격이죠. 자, 자, 그다음에 고대입니다. 네. 고대가 원래 학종 사랑하는 학교예요. 서울대 고대가. 네. 근데 고대 보면은 어학은 24%대 23 비슷하죠. 네, 네. 근데 뭐가 더 있냐면 학종이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계열적 학종이라고. 예, 예. 저거는 사실은 약간 냄새가 나는 의도가 느껴지는. 그래서 학종은 학종인데 학종 같지 않은. 그쵸, 수능 최저 없고 아하. 그 내신 교과보다는 네. 비교과를 훨씬 많이 보겠다. 네. 그래서 저거는 이제 약간 학교 이름의 특혜가 좀 우려되는, 의심되는 전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 블라인드가 실효성이 그 있을까 뭐 이런 의문도 살짝 들긴 드네요. 올해 일 끝났잖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몰래 보지 않았을까. 알겠습니다. 예. 뭐 역시 추정입니다. 네. 근데 올해 결과 발표되면 알겠죠. 왜냐하면 네. 작년하고 학교 구성이나 이런 거 좀 비교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고대는 여전히 학종이 많은 걸 알 수 네. 있습니다. 그리고 정시는 40%에 딱 맞춰가지고 운영하는 걸. 연대랑 확고하게 입장이 다르죠. 네. 그리고 확실하게 일반고를 위한 학교장 추천 두고, 그다음에 학종이나 저 계열 적합 저걸 통해서는 외고나 또는 좀 센 학교 애들을 적극적으로 뽑겠다. 네.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다라고. 세 학교가 명확히 다르죠. 그러네요. 서울대는 완벽한 학종파고, 네, 네. 연대는 시험파고, 고대는 서울대하고 좀 비슷한 네, 네. 취향을 갖고 있는 거라고 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실제 사례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고대입니다. 작년에 아하. 고대 학종, 예. 고대 학종의 결과인데 네. 이과 문과를 한번 비교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작년이라 하면 20학년도. 20학년도. 21학년도 건 아직 결과가 네, 안 네, 나왔으니까. 네. 자, 20학년도 거 저걸 보면은 이과는 단과대별로 고대가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예, 예. 그걸 보고 제가 수치를 예. 다 만들어서 아. 추정을 해본 예, 겁니다. 예, 예. 자, 우선 공과대학을 보면은 예. 216명을 모집했어요. 공과대 여러 과를 다 합하니까 네, 네, 216명. 네. 지원을 2,435명에서 네. 경쟁률은 11.27대 1이었어요. 근데 5배수를 1차에서 통과해. 네. 네. 그 뭐 실질 경쟁률은 뭐 2대 1인 거죠. 음. 원서는 둘 중 하나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고대는 자소서를 볼 수가 없다. 저걸 언제 나가? 그리고 1차에서는 서류 심사가 네. 매우 건성으로 돼도 상관이 없어요. 왜? 답의 5배만 뽑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막 저기 일반고 내신 5등급이 낼 수도 있잖아. 떨어뜨리면 되고. 그러니까 버리면 되잖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1차 선발은 사실은 뭐 네. 껌이라고 봐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면접에 응시한 애들은 1080명 중에 693명밖에 안 왔어요. 면접 그렇구나. 응시 비율은 네. 64.2%였어. 왜 다 가는 게 그랬을까요? 아니군요. 왜 면접에 안 왔을까? 뭔가 저기 안 온 친구들의 대부분은 수능 최저를 못 맞춰요. 이게 수능 끝나고 면접 보러 가야 되는데 네, 네. 수능 성적표 받아보니 네. 최저가 안 돼. 네. 이게 못 가는 거죠. 그렇구나. 거의 대부분 최저를 못 안 맞춰요. 간 게 아니라 못 네. 간 거군요.
그러니까 보시면 죄송합니다. 1000명을 뽑아놨더니 690명만 면접 보러 온 거예요. 아,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건, 네. 자, 그리고 나서 면접을 왔어요. 네. 근데 더 황당한 건, 실제 최저를 충족한 건 433명밖에 안 돼. 헐. 그럼 애들이 가채점 해보고, 예. 잘못한 거지, 가채점을. 야. 엄마가 옆에서 보니까 엄마 이거 등급 된 것 같아. 거짓말 했는데 나중에 성적표 성적표 받아보니 아닌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433명, 반도 안 됩니다. 40%야. 아니, 그러니까 저게 실제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실제. 와. 레알입니다, 이거. 야. 그래서 433명만 최저를 맞춘 거야. 네. 근데 더 충격적인 거. 네. 그 뒤에 보면은 충원 인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충원이 무려 116명입니다. 오. 무슨 말이 왜 충원이 됐을까요? 서울대나 붙어놓고, 연대나 예. 의대로 빠진 거지. 아. 보통 우리가 수시에 원서 네. 6장을 쓰다 보니 네. 전교 1등이 만약에 서울대, 연대, 고대 다 썼어. 네. 의대도 3개 썼어. 네, 네. 근데 어디든 붙으면 고대에서 뺄 거 아니야. 네. 그래서 그 빠져나간 인원이 네. 무려 116명입니다. 비율로 보면 모집 인원의 54%야. 이게 이과 공대 네. 사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실제로 저 공대를 보면은 예. 모집 인원이 216만밖에 안 되지만 네. 추가로 116명이 더 붙었으니까 실제로는 332명을 뽑는 셈이야. 그러네요. 그 경쟁률은 1.3대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1차 통과한 애들 중에 보면은. 그러니까 고대 입사관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서류를 볼 이유가 없어. 왜? 야. 정말 아닌 애들만 떨궈 놓고 기다리면 네. 지들이 알아서 자법으로 떨어져. 네. 최종 못 맞춰서 다 날아가고 그다음에 좀 우수한 애들은 서울대나 연대가 알아서 뽑아 가줘. 예. 남는 애들만 기다리면 그냥 거의 합격이에요. 야. 그래서 실제 경쟁률은 1.3대 1 정도. 정리를 하면 사실 그냥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고대, 공대다 그러면 216명 모집에 2,435명이 지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쟁률이 10대 1이 넘네 이번에도.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저거 돌리고 하니까 사실상 경쟁률 실질 경쟁률은 1.3대 1. 네. 그래서 우리는 고대 저거 보면 저거 1.5대 1 이렇게 저걸 넘긴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고대 수시를 우리는 학종이라고 안 부르고 변형된 수능 전형이라고 부릅니다. 수능 체제가 세니까 그렇게 그렇죠. 되는 거죠. 실제로 지금 이 모양인 거예요. 밑에 하다못해 사범대 보면은 네. 수능 최저 맞춘 비율하고 빠져나간 비율은 모자라. 경쟁률이 0.84대 1이야. 이야. 수시에서 다 못 뽑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범대는 고대 이과 사범대니까 네, 이과. 수학교육과랑 예. 가정교육과 두 개가 있어요. 이과의 경우는 저렇게 된다. 그러면 1차 통과하고 최저 맞춘 애 중에 떨어진 애는 없는 셈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뽑은 애들의 이제 성적을 봤더니 평균이 공학 계열이 2.3이죠. 네. 공과대학 2.3. 2.3. 등급 말씀하시는 네, 거죠? 2.33 등급 네. 평균이 네. 붙은 애들의 평균이 예. 70%가 2.49 등급입니다. 그리고 꼴찌가 3.7 등급이야. 그러니까 여기 딱 간단합니다. 네. 자사고급 명문고라고 소위 내신 네, 나쁜 네. 자사고급은 네. 저 70% 위쪽으로 밑쪽으로. 네. 70에서 100% 사이에 네, 포진하고 있는 거고 네. 앞쪽은 전부 다 일반고입니다. 일반고. 이과는 간단해요. 왜? 예. 특목고가 이걸로 내지 않고 과고나 자사고 전형은 따로 있어. 따로 있으니까. 따로 있었어 이때. 네, 네. 그리고 지금도 따로 있는 거예요. 네. 계열적 화평이. 그냥 일반고하고 자사고만. 그렇죠. 일반고 자사고밖에 분리하면 없어. 되니까. 예. 그러니까 딱 저 70%를 기준으로 저거보다 성적 나쁜 애들은 자사고 저거 아래쪽은 일반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7은 자사고, 네. 2.3 정도 되는. 그렇죠. 애들은 1등급 때는 다 일반고지. 일반고. 예. 자사고 1등급이 고대 공대 올린 거 네, 없죠. 네. 외대보고 1등급이 여기 올린 없죠. 그러니까 의대를 제외하고 나면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네, 이건. 네. 근데 밑에 중요한 자료가 있습니다. 네. 지원자 중에 보니까 지원자가 문이과 합해가지고 13,333명이 지원을 했는데 네. 외고 지원자가 2,333명이에요. 근데 외고는 문과밖에 못 내잖아. 네, 네. 그러니까 전부 다 문과야. 문과가 2,333명인 예, 거고 예. 자사고가 2,880명이 냈는데 네. 자사고가 인원이 많죠. 왜? 네. 자사고가 42개니까. 네, 네. 그 자사고 애들 중에 이과가 좀 많아요. 요즘 네. 자사고는. 네. 그래서 60%를 이과라고 가정을 하면, 네. 추정을 하면 네. 문과가 약 1,152명 남는 셈이고 네.
영과고가 133명 냈는데 네. 제정신 아닌 애들이죠. 이걸로 왜는 자기 네, 특기 전형 내지. 예. 어쨌든 133명 냈는데 전부 다 이과죠. 예. 그래서 나머지 그걸 제외하고 나면 일반고니까 네. 일반고가 문과는 2,927명밖에 안 되는 거고 이과가 압도적으로 네. 많습니다. 네. 5,060명. 네. 이 지원을 한 거야. 지원한 것만 해도. 지원한 것만 보면 일반고 애들이 고대 문과 지원을 얼마나 안 했는지를 알 수 있죠. 외고는 별로 되지도 않는데 서울대 네. 학교인데 네. 2,300명 냈고 일반고는 1,550개 중에 2,900명밖에 지원을 안 한 거예요. 네. 합격은 더 충격적입니다. 네. 오른쪽이 합격 통계예요. 예. 합격 통계 보니까 예. 외고가 2,333명이 예. 지원해서 394명이 붙었어. 다 문과죠. 예. 그다음에 자사고가 어. 164명 정도 네. 합격했을 네. 거로 추정을 네. 했습니다. 제가. 문과가 네. 예. 그리고 일반고가 286명이야. 헐. 문과가. 그러니까 지원한 것보다도 네. 합격의 결과로 보면 일반고가 훨씬 적습니다. 압도적으로 적고 외고가 합격 비율에서는 무려 24%죠. 근데 저게 다 문과야. 일반고는 49%로 엄청나게 일반고가 많이 붙은 것 같은데 다 이과야. 그러니까 문과는 정말 얼마 안 되는 겁니다. 예. 빈껍데기야. 네. 이거 역시 고대가 발표한 자료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문과를 한번 제가 보니까 예. 자 고대 문과 결과를 보면 네. 저 어디를 볼까요? 저기 경영대부터 경영, 볼게요. 예. 경영 보면 100명 모집하는데 네. 967명이 지원해서 네. 9.67대 1입니다. 네. 1차 역시 5배에서 통과했어요. 예. 그래서 근데 면접 보러 온 애는 339명밖에 안 돼요. 네. 근데 맞춘 거 240명이야. 역시 40%대죠. 네. 반이 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역시 입사관이 별로 할 일이 없는 거야. 네. 근데 추합 인원도 45명이야. 비율이 45%입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모집한 인원은 145명인 셈인데 네. 실질 경쟁률은 1.65대 1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건 도전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고대 합격의 열쇠는 누가 쥐고 있어요? 수능 최저가 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합격한 애들 성적을 봤더니 네. 평균이 2.59죠. 문과보다 이과보다 훨씬 높아요. 네. 내신이 나쁘다는 얘기야. 거기다가 70%는 2.83입니다. 꼴찌가 4.2등급이야. 그러면 네. 4.2등급은 일반고일 리가 없잖아. 그렇죠. 외고죠. 뭐 대원외고가 됐든 한영외고 됐든 음. 아니면 자사고, 하나고가 됐든 네. 민사고가 됐든 네. 그런 학교에 4.2등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70% 이상은 일단 다 외고나 자사고일 거고 네. 저 평균 근처도 걔네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을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자사고도 조금 전국 말고 광역 단위 자사고들조차도 저쪽에 그렇죠. 발걸음을 얹어놨을 확률이 네. 높고 네. 그 다음에 25% 추정이 2.1등급이잖아요. 네. 그럼 일반고는 그 앞쪽에 있는 애들 1등급인 애들 중에 뭐 몇 명이 갔을 거고 그렇구나. 최종 오마서 떨어진 애 또 무지하게 많을 거고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네. 그럼 이제 어문 계열 한번 문과 네. 인문대를 한번 볼게요. 예. 경영이랑 비교해서 보면 네. 문과대학이 212명을 뽑았는데 네. 2,203명인에서 네. 10대 1이었어요. 네. 1,060명. 공대랑 아까 비슷하죠. 1,060명 통과했는데 네. 수능 최저 맞춤 비율은 412명이야. 더 적어. 제일 적어. 반이. 예. 반은 412명 예, 맞췄으니까 예, 반이 안 돼요. 38.9%입니다. 와. 그리고 충원이 61명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273명 뽑는 셈이고 네. 실질 경쟁률은 1.5대 1입니다. 그러니까 3명 내면 2명 붙는 거예요. 네. 그 상태에서 평균을 봤더니 2.93이야. 경영보다 훨씬 높죠. 네. 그 다음에 70% 컷은 3.41이고 예. 꼴찌는 5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저 3.41 넘는 이쪽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예. 전부 다 외고라고 보시면 네, 되겠죠. 네, 뭐 네. 불문과야. 네. 외고. 그렇고 당연히 그렇게 만들어진 거니까. 네. 이게 이제 특기 전형하고 합해지면서 여기 문과는 사실은 예. 영어 특기 전형이 없어졌거든요. 대거 없어지니까 저쪽은 다 외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 네. 고대니까 경영이 압도적으로 높고 문과대학이 낮을 것이다. 네. 전혀 아닙니다. 오. 이게 단순 내신 성적만 보면 네. 문과대학이 더 높아. 누구 때문에? 외고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외고가 없을 법한 데하고 있을 법한 데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예를 들면 국제학부 같은 경우 역시 외고가 많겠죠. 네. 저기 보면 국제학부도 실질 경쟁률은 1.48대 1이고 그 평균이 3등급이 넘어요. 네. 3.19등급. 예. 그 다음에 꼴찌가 4.5등급. 저 다 외고라고 봐야 되죠. 물론 이런 것도 고려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떤 사람들이 그런 걸 얘기해요. 문이과가 통합이 돼가지고 네. 문과 애들이 내신이 훨씬 네. 나쁘게 나와서 그런 측면도 있다. 네. 그거 일부 있죠. 그래서 같은 일반고여도 문과 1등이 2등급 넘는 경우도 흔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고려해도 외고의 영향이 현저하게 크다고 봐야 돼요. 하긴요. 근데 2020년 20학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문이과 통합되기 전이니까 분리돼 그쵸, 있었으니까. 네. 확실히 분리돼 있었죠. 예. 그래도 1학년이 갔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1학년에 뭐 예를 들면 1학년 150등 하던 친구가 문과 1등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문과의 1학년 내신이 깎아먹는 네. 거를 반영한다고 치더라도 네. 그래서 저 앞쪽도 내신이 2등급 근처인 거예요. 네. 그거는 이제 그 일반고이 그게 고려가 네, 된 예, 건데 예. 어쨌든 저 평균 예. 오른쪽은 대부분 자사고나 외고일 확률이 아주 높다. 그 왜냐면 합격 인원으로 우리가 아까 예, 봤잖아요. 예. 예를 외고가 394명이 붙었는데 어디에 주로 많이 있겠어요? 네. 문과대학 많고 네. 그다음에 경영 인기학과니까 네. 이런 데 골고루 포진돼 있을 확률이 높은 거죠. 그리고 우리의 불쌍한 일반고 애들은 286명이니까 저 평균 반쪽 앞쪽에 있는 애들, 예. 앞쪽에 있는 애들 중에 반이 채 안 되잖아요. 예. 반이 채 안 되니까 저게 충격인데요. 밑에 있는 데이터 진짜. 3분의 1도 안 되죠. 예, 외고 394, 예. 일반고 286. 엄청난 충격입니다. 문과에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연대고대 비슷할 거로 보입니다. 네. 숫자적으로 보면. 그래서 제가 이제 특히 일반고를 다니는 네. 문과 학생들이 막 학종으로 서울대 연고대를 목표로 막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있으면 좀 갑갑한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예. 우리 이제 오늘 첫 시간이긴 하지만 예. 문과의 경우는 네. 정말 냉정하게 입시 전략을 잘 수립하는 것도 중요한 거다. 예. 그래서 이제 이과와는 달리 문과의 경우는 네. 정말 좋은 과를 어디까지로 해야 될 건지, 예. 좋은 대학을 어디까지로. 예. 예를 들면 이과에서 연고대까지 생각하는 게 예. 문과에서는 적어도 서성하는 내려가야 되고 네. 그 밑에 어디까지가 비슷하게 가야 될 건지를 좀 고려해야 되고 예. 그럼 현재 내성적으로 예. 어떻게 움직이는 게 올바른 전략인지 예. 그리고 여기 학교별 특징으로 보면 예. 고대는 솔직히 최저 맞추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2야 예. 내신 대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그럼 수능 최저 맞추는 거하고 예. 어떻게 조합을 맞춰갈 건지 어허.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다양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전략적인 선택의 지점들이 굉장히 네. 많다. 네. 문과는. 그 보여주신 지금 데이터가 2020학년도면은 지금 그 올해보다 네. 수시 비율이 더 높을 때 아닙니까? 높을 때죠. 근데 지금은 수시 비율이 확실하게 그거보다 고려대는 줄었죠. 고려대, 연세대, 서울대 다 줄었는데 뭐덜 줄었느냐, 뭐 많이 줄었느냐 네. 이 차이지만 그러면 수시가 이 지금 보여주신 데이터보다 더 올해는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문과에서 외고가 많이 가져가고 일반고가 많이 가져가는 비율이 올해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비슷할까요? 비슷하게 유지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명수는 수시로 뽑는 인원은 더 적으니까 줄었습니다. 골고루 줄겠죠. 골고루 줄으니까 네. 더 일반고한테는 더 좁아질 수 훨씬 좁은 있다라는 거죠. 아, 훨씬. 고대가 이 정도니 예. 연대 못지 않을 거고. 수시 많이 뽑을 때도 이 정도였는데 그렇죠. 그래서 일단 오늘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예. 건 문과의 특징은 네. 이과와 달리 우리가 소위 최상위권이라고 부르는 층이 너무나 적다. 근데 외고가 30개 학교잖아요. 네. 무려 한 6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한테 보장돼 있는 왜냐하면 지금까지 뭐 10년 이상 동일한 비율이에요. 네. 서울대는 항상 10%에서 11% 정도가 외고가 점유하고 문과에서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비율이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에서 과연 이제 내가
이 문과의 최상위권을 노렸을 때 어떤 전략을 짤지 네. 이런 건 좀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를 가졌으면 좋겠고 네. 저는 여기서 문과 학생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그런 네. 것 같아요. 정시는 솔직히 좀 다음에 다룬다고 쳐도 네, 네. 수시에서 네. 내성적으로 어디 갈 수 있는지는 우리 학교 선배들 최근 3년 정도 선배들의 네. 실질적인 입시 결과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네.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선생님, 제가 지금 문과에서 전교 5등인데요. 네. 작년에 문과 전교 5등하는 형은 수시로는 어느 대학에 합격했고 어디는 떨어졌나요? 이걸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우리 학교 5등은 서울대, 연대 떨어졌고 네. 고대는 1차 됐는데 네. 최저를 못 맞췄어. 어. 그럼 큰일 났네. 나도 최저를 맞춰야지. 그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이 자기네 학교, 동일한 학교가 예, 예. 무슨 변화가 생기지 않는 이상 변화란 거 이거죠. 예를 들면 특목고가 됐거나 특목고였다 아니게 바뀌거나 아니면 이사를 갔거나 뭐 이런 엄청난 변화가 아니면 작년, 재작년 성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좀 확인해 보는 게 현명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3년 정도는 봐야 된다. 그렇죠. 3년 정도를 이렇게 평균을 좀 내보고 네. 나는 이 범주에서 있겠구나. 그럼 내가 수시로는 요 정도를 노리고 네. 네. 그다음에 수능 준비는 뭐 네. 최저를 위해 고대면 고대, 뭐 어디면 네. 어디 최저를 위해 이렇게 해야지. 네. 그 생각을 좀 염두에 둬야 된다. 이런 법칙은 일반고뿐만 아니라 외고도 그렇고 자사고도 네, 그렇고 똑같- 동일하게 알아볼 수 동일하죠. 있겠네요. 모든 학교에서. 이 파생되는 논쟁점들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혹시 네, 방송을 그럼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오늘이 첫 시간이고요. 네, 문과는 별도로 이렇게 쭉 시리즈로 네, 상반기까지 이어서 계속 올해 고3들용까지도 완성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이혜웅 소장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